안녕하세요. 코인썸입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전망 이전에 간단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인 리플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이슈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리플의 경우 업비트 기준 저가 456원부터의 상승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송의 승소 기대가 리플랩스로 치우쳐지는 가운데 이번 상승 역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2년에 가까워가고 있는 소송전의 끝과 리플의 승리가 기대됨에 따라 456원에서 어제 고점 595원까지 상승세를 보인 이후 현재는 쉬어가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종합해보자면 판결 이슈는 지속적으로 리플 시세에 강력하게 변동성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리플의 승소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살펴보자면 해시레이트는 현재 180.53으로 고점 당시였던 307대에 비하면 채굴량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채굴량의 대상승 이전 100에 미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위치로 살펴볼 수 있지만 채굴량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최근 보여주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의 채굴 전환 기대감으로 시세 상승과 채굴량 역시 강한 상승이 나왔었지만 재상승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자면 이더리움 코인 채굴용으로 사용되었던 그래픽카드가 대거로 중고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국내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채굴 중고라는 태그가 붙지 않은 고사양 그래픽카드들 역시 매물로서 발생하고 있고 이 역시 채굴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로 채굴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븐이 후발주자로 관심을 받았지만 이와 함께 반대로 수익성 우려로 채굴을 내려놓는 업자들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최대의 이더리움 마이닝 풀을 보유한 채굴 업체 이더마인이 15일 새벽에 이더리움 채굴 중단 선언과 지분 증명 방식인 스테이킹 풀 서비스에만 전념한다는 것만 보아도 이클이나 레이븐 등의 채굴 코인으로 유입될 가능성 역시 있으나 마냥 이 코인들의 시세와 해시레이트가 무조건적으로 폭등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리플과 이클에 대한 간단한 상황을 정리해보고 다시 비트코인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저가 2620만원대까지 19일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500만원대 매수 가능 구간까지는 이탈되지 않았고 이전 상승 지지대였던 2600 후반부에 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600대라는 금액과 2500대라는 금액이 매수 비중을 적게 실는다면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2520만원에 있는 하단 지지까지의 밀림을 염두에 두는 매수 포인트이기에 내일 FOMC 발표와 파월의 입장이 남겨져 있는 날로 2주째 지속적으로 2600 위에서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0bp 인상인 울트라 스텝 역시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국내 시간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9월 FOMC에서 75bp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 인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근무했던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공동설립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역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75 인상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루벤스타인은 자이언트 스텝 의견 지지 이유를 시장에 대한 파월의 신호로 들었습니다. 기준금리가 1% 인상이 될 경우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이언트 스텝보다 큰 금리 인상을 만약 단행하고 싶었다면 각종 시그널을 더 강하게 보냈을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정확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시장은 7월 FOMC에서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 이후 9월에서는
완화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잭슨홀 미팅부터 급격히 금리 인상 완화 기대감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번 75bp 인상이 발생 시에도 무려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라는 강한 인상률입니다. 1.0포인트의 인상은 아무리 연준이 매파적인 성향으로 돌입해 있다 하여도 인플레 억압이 최우선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엄청난 급락 충격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스닥 기준 7천 의견, 매우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1.0포인트 인상이 발생한다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의견 역시, 아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 역시 75bp를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75bp 인상이 나온다면 시장은 이미 우려적인 선반영으로 시세에 영향을 주었고, 안심에 따른 반등이 이어질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 이 역시 미지수다라고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FOMC 금리 인상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입장으로 더 공격적인 발언이 나올지와 잭슨홀 미팅 정도의 의견이 유지되냐 차원일 것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에 있었던 의견과 유사한 발언이 연속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이 부합한다 하여도 내려갔던 투심이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강도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고, 연속적인 상승으로 빠른 3천만원 탈환과 유지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짐 캐로는 연준이 강한 매파로 기울어져 있는 입장에서 FOMC 이후 파월 연설이 비둘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예상을 더했지만, 이 경우에도 시장 반등을 일시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이며 단기 투자 초점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연준의 입장을 고려해보자면 성급함보다는 여유 있는 시세 타점 공략이 여전히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500대 진입 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타점이라는 말씀을 3주 연속 드리고 있어 매우 지루하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장세는 밀림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장을 대응하셔야 할 때이고, 내일은 그 변동성이 가장 커질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2620에서 지지가 3차례 앞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더해진다면 지지대를 일부 더 후퇴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하며, 이 구간을 노리시는 것이 이번 주에도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변동폭이 8월 말과 9월 초에 다르게 변곡을 많이 주고 있고, 강한 출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에 이번 주 역시도 지지대에 다가왔다 하여도 급한 매수보다는 밀림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응하셔야 할 장으로 보여지며, 다음 주 미국 PCE 역시 돌아오고 있기에 FOMC에서 파월의 연설에 따라 예민도는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 예민도는 시장 분위기에서 빠르게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FOMC가 남아있는 이번 주 역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